안녕하세요. 영동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물법 위반을 해가지고 고발당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사과 농사를 10년차 짓고 있는데 조류 피해, 유해 조류, 물가치 피해가 워낙 많아가지고 작년에 새가 물가치들이 10마리, 20마리가 아침 일찍 날라와 가지고 이렇게 아직 불기 전서부터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 가지고 제가 다른 방법은 다 해봤어요. 뭐 조류기 피제 뭐 이런 거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농약을 물가치가 사과를 찍은 부위에다가 발라주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해 조류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물가치가 보호종을 죽이면은 그게 법에 위반된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유해 조류 물가치를 그러니까 제 사과에 와가지고 피해를 주는 그런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 조류잖아요. 그래서 잡으면 당연히 아무 위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잡아서 잡는 영상을 우리 가수농사 짓는 분들이 요즘 제일 문제가 조류 피해예요. 전에는 멧돼지 피해, 고라니 피해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밀렵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줄여가지고 피해가 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울타리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좀 피해가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류라는 거는 하늘로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개체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살고 있는 여기도 물가치 개체수가 한 20배 정도 늘었어요. 전에는 물가치라는 게 없었어요, 이 지역에. 근데 한 3, 4년 전부터 한 마리, 두 마리 보이더니 작년서부터 급속하게 늘어가지고 한 50마리 정도가 저희 동네에 살아요. 몰려다녀요, 막. 그러니까 새벽 날이 한 5시 요즘 정도면 해가 뜨는데, 날이 밝는데, 그때 되면 수십 마리가 날라와서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파란 상태인데도 그렇게 파먹는데, 만약에 이게 당도가 올라가서 붉게 물이 들면은 아마 며칠이면은 이 사과밭 전체가 쑥대밭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저는 1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1년 동안 이 사과를 키워서 수확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한 게 며칠 사이에 도로함이 타버리 되는 거예요, 그냥. 재산상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법에 위반이 되더라고요. 2가지나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게 확산이 됐냐면은 제 영상을 본 어떤 분이 민원을 계속 넣은 거예요. 영동군청에도 넣고 농촌진흥청도 넣고 환경단체도 넣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2가지가 위반이 됐어요. 농약 안전 사용 기준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제가 몇 달 전에 과태료 50만 원을 냈어요. 법을 찾아보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고발당한 거는 며칠 전에 가서 제가 영동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법이냐면은 그때는 과태료지만 이번은 형사처벌인 거예요. 이거는 고발이라는 거는 동물법 위반인데, 동물을 유해 조류든 뭐 그런 거든 잡는 방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잡는 방법.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상 피해가 1년에 수천만 원이 돼도 잡는 방법을 위반하면은 그거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잡는 방법은
허가를 내야 돼요. 저 같으면 영동군청에 가서 새 피해가 이만저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 면허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기 면허 소지를 따서 총기를, 공기총을 몇백만 원 주고 사서 다시 허가를 받아서 언제까지 수리발 하겠다, 새 피해가 있으니까, 농작물에 새 피해가 있으니까 그래 신고를 하고 와서 잡아야 돼요. 근데 새들이 가만히 있나요? 하루 종일 제가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이 밭만 지키고 있을 수가 있나요? 다른 밭도 많은데.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조망, 이 사과나무 밭 전체를 거물로 둘러싸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2400평 정도 되는데 300평 방조망을 설치하는데 보통 3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그러면은 제가 2400평이니까 38에 24, 2억 4천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영동군청이나 한 50%는 아마 보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내 밭 다 해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해준다고 쳤을 때 50%, 그러면 아까 38에 24, 2억 4천인데 제 돈이 이제 50% 하면 1억 2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농민이 사과농사를 1차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농사를 해서 수입을 올리겠어요? 그리고 농약값, 비료값, 자재값은 엄청나게 오르는데 작년에 사과 가격이 올랐지만 냉해 피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 수확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득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1억 2천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걸 해요? 그리고 또 그게 영구적이지가 않잖아요. 거물 망이기 때문에 보수 수리를 계속 해야 되고. 아니, 왜 유해 조류, 재산상, 농민한테 재산상 피해를 주는 새를 공기총 허가를 내서 잡아라는 거예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법을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현실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법을 개정을 했을 때, 만들 때 당연하겠죠. 동물 보호 단체나 환경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아예 그 법을 만들 때 참가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가수농사 하시는 분이 아마 참가했으면은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환경단체나 언론에 이제 입김이 센 그런 단체들, 표의식에서 그런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현실성 없는 것만 법으로 돼 있어요. 허가 받아가지고 공기총 사가지고 하루 종일 지키면서 새를 퇴치하라는 거예요. 방조망을 2억 4천 주고 전체를 다 치라는 거예요. 농민이 왜 그 유해 조류 때문에 농민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새를 잡은 것도 아니고 내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잡는 방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새 특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사과 찍은 데다가 그 농약을 살짝 찍어 놔서 다시 찍었을 때 죽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몇 마리만 잡아서 사체 전시라고 할게요. 새 사체, 유해조류 사체를 저렇게 높은 데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몇 마리만 잡아서. 그러면 같은 동료가 오지 않아요. 무서워서. 근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조류 사체, 까치 사체, 사체를 전시했다 해서 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강원도 양구군에서 양구군청에서 이제 가수농사 짓는 분들이 워낙 새 피해가 많으니까 뭐 복숭아, 자두, 사과, 뭐 포도 모든 과일은 새 피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래가지고 농민들 건의가 많이 오니까 합법적으로 허가낸 총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유해 조류를 까치를 이제 가수원에 온 거를 사살을 해서 법원 그 사살을 했으면은 그걸 또 잘 땅에 묻는다든지 잘 이렇게 멸균 처리를 해서 사체를 처리해야 돼요. 그것도 동물보호법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워낙 농민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걸 이제 나눠준 거예요. 몇 마리. 그래서 사체를 전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새가 안 온다는 거. 그런데 그거는 또 법이 위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카라라고 하는 동물 단체에서 그거를 계속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양구군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사체를 멸균 처리해서 소각 처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유해 조류라도 사체를 전시하면 법에 어긋나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을 죽이는 것도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수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의 피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민원을 넣으면은 현실성 없는 그런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위반을 해서 벌금 50만 원을 부과하고, 그 동물 죽이는 방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또 농약을 사용했다는 거, 그걸 해가지고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송치가 됐어요. 송치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 전과자가 되겠죠. 벌금 1,000만 원 이하 벌금 아마 나올 거예요. 뭐 확실하게 증거는 확실하게 있으니까. 도대체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아니 내 사과밭에 절도범 유해 조류, 그것도 보호종도 아니고 유해 조류를 내가 농약을 사용해서 죽인 게 농약법 위반인 거는 알겠어요. 그거는. 아, 절도범을 어떻게 잡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쫓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방법을 농민들한테 그 세태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법을 제정을 해야지, 도망갈 구멍도 없이 다 막아놓고 법을 동물 보호법만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면은 농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피해만 보고 재산상 수천만 원 피해를 보고 농가 가수원 폐원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자살을 하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소고기 양이 500kg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죽어나가는 소가 2,000몇 마리가 넘어요. 국민이 소비하는 소가. 돼지는 10,000마리, 닭은 10만 마리 매일. 물가치는 유해 조류라고 명기를 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보호종이 아니고 유해 조류라고 하는 걸 알고 그냥 내 밭에 온 절도범을 죽인 거예요. 근데 법이 2개나 적용이 돼가지고 1,0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50만 원을 냈어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이게? 농민을 위한 법이에요? 아니면 환경단체들만을 위한 법이에요? 참, 이 생각하면은 제가 단순하게 의도가, 저는 우리 가수농사 짓는 분들이 세태치 방법이 합당한 게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기 허가를 받아서 그건 현실성이 없는 거고, 방조망을 전체를 두르는 거는 너무 과도한 그런 시설비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고요. 다른 거 뭐 조류 기피제, 다른 거 뭐 동물 모양 같이 똑같이 생긴 그런 거 인공적으로 그 뭐 독수리연 이런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새가 새대가리가 아니에요. 요즘 새는 엄청 똑똑하고 사람이 근처에 가도 날아가지도 않아요. 소리 지르고 해도 적응을 해가지고. 그러고 특히 더 문제가
옛날 같으면 개체수가 적었기 때문에 산에도 먹을 게 많았었는데 멧돼지든 뭐든 새도 그렇고 개체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산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나 이런 걸로는 그 개체수들을 다 먹여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수원으로 오고 이러는 건데, 이 개체수가 하루가 하루 다르게 늘고 있다는 거. 물가치 같은 경우는 1년에 암놈, 쑥놈이 알을 10개 정도를 낳아서 8마리, 9마리가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마리가 한 5년만 지나면 수천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들이 다 어디로 오겠어요? 농작물 피해, 농작물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는 앞으로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빨리 이거를 농민들이 세태치할 수 있는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법적으로 해주지 않으면은 큰 사단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의 피는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소리 나는 거, 새 쫓는 소리 나는 거요? 민은 바로 들어와요. 민은 바로 들어온다고요. 민원에 벌벌 떠는 공무원들 아니에요? 전화 한 통이면 찍소리 못하고. 저는 아직까지 민원 한번 태어나서 넣어본 적 없어요.